여러분들께서는 먹튀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먹튀란 먹고 튀다를 줄여 이르는 말로 계약금과 연봉을 많이 받고 이적한 선수가 기대만큼의 활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짠돌이 구단의 초대형 먹튀 선수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 구단의 히샬리송입니다. 히샬리송은 지난 여름에 에버턴에서 토트넘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토트넘은 최전방과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히샬리송의 멀티 능력에 주목했고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적료도 6천만 파운드, 한국 돈 1,000억 원으로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샬리송의 첫 시즌은 처참했습니다. 히샬리송은 부상과 부진을 반복하면서 에버턴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모습을 좀처럼 선보이지 못했습니다. 히샬리송은 프리미어리그 26경기를 소화하며 단 한 골밖에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리그 최종전을 앞둔 상황이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터뜨린 골을 합쳐도 3골밖에 없습니다. 공격 포인트뿐 아니라 경기력 자체에서도 기복을 보이며 토트넘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히샬리송은 옛 스승인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감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저조한 경기력에도 레알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 레알은 카림 벤제마의 대체자를 찾고 있고 히샬리송을 영입 리스트에 올려두었습니다. 영국 90미닛은 안첼로티 감독이 구단에 직접 히샬리송 영입을 요청했으며 이번 여름에 영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때마침 토트넘도 히샬리송의 거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다니엘 레비 회장이 히샬리송의 모습에 실망을 하며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역대급 먹튀인 히샬리송의 매각을 생각하는 가운데 또 다른 선수도 올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과 결별을 다짐했습니다. 바로 루카스 모우라입니다. 토트넘 홈구장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른 모우라는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을 떠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절친한 친구 사이인 손흥민과 진한 포옹을 나누기도 했지만 끝내 모우라는 진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브라질 출신으로 상파울루에서 최고의 유망주였던 모우라는 2018년 합류한 토트넘을 대표하는 공격수였습니다. 해리케인 그리고 손흥민과 함께 손발을 맞추면서 공격 삼각편대로 맹활약했고 강한 활동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전방 압박 능력과 수비 라인을 깨는 뛰어난 스피드로 토트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2018-2019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해트트릭을 터뜨린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모우라는 폼이 떨어졌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이 EPL 최정상급 공격수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했지만 올 시즌 주전으로 뛰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기력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스타디오 데포르티보는 루카스 모우라는 토트넘과 작별 인사를 했고 자유 이적 선수로 풀렸지만 세비야가 여전히 모우라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비야는 올 시즌 유로파 결승 무대에 진출한 팀이고 라리가뿐만 아니라 유럽 대항전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발휘하는 팀입니다. 에스타디오 데포르티보는 세비야가 이미 모우라 영입을 시도한 적이 있고 유로파 결승 진출에 성공한 세비야는 여전히 모우라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충분한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의 선수들이 토트넘과 작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맨유는 이강인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금 왼발 이강인이 박지성의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더 피플스 퍼스는 이강인은 마요르카를 떠날 예정이며 맨유가 그의 영입을 문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맨유가 라리가 플레이메이커 이강인과 연결되고 있고 만약 에릭 텐 하흐 감독이 그를 영입하려 움직인다면 이강인의 우상인 박지성의 존재 덕분에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박지성은 7년 동안 맨유에서 뛰었고 팬들 사이에서 컬트적 영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그의 에너지와 결단력에는 전염성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성은 맨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의 순간을 보냈기에 이강인이 그의 전철을 밟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맨유 이적설은 스페인에서 시작됐는데 스페인 렐레보 소속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여러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그를 노리고 있다며 맨유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6골 4도움을 기록하며 한국 선수 최초로 라리가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마요르카 에이스입니다. 그는 약점으로 지적받던 수비 능력과 피지컬까지 제대로 키우며 완전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마르카에 따르면 아틀레티코는 이번에도 1,000만 유로 이상은 쓰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알려지면서 갑작스레 후보에서 멀어졌습니다.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으로 알려진 1,700만 유로와는 꽤 차이가 있기에 마요르카로서는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이강인의 다음 행선지는 프리미어리그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피플스 퍼스는 이강인이 안토니를 대신할 수 있으리라 점쳤습니다. 매체는 라리가 스타인 이강인이 올 시즌 대부분 경기를 왼쪽 측면에서 뛰었고 이는 맨유가 잘 구축한 포지션이라면서도 잠재적으로 오른쪽 날개에서 안토니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맨유의 부족한 공격적인 전진성을 더해줄 수 있다며
심지어 최전방과 중앙 미드필더로 뛰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강인과 계약하려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그는 텐 하흐 감독 체제에서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때 마침 마샬을 향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앙토니 마샬은 선발 출전한 뒤 후반 11분 교체 아웃사인을 받았습니다. 마샬은 경기장을 빠져나오며 불만스러운 몸짓을 표출했습니다. 마샬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라커룸으로 독단적으로 빠져나갔다가 그나마 다시 벤치에 앉아 최악의 사태를 면했습니다. 프랑스 언론 RMC 스포츠는 마샬의 교체에 대한 불만은 에릭 텐 하흐 감독을 불쾌하게 만들었을 것이며 더불어 해당 행위는 맨유의 인내심을 한계에 다다르게 했기 때문에 맨유는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마샬을 바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의 보도가 맞다면 구단의 입장은 명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샬은 지난해 여름 무려 1억 유로, 한국 돈 1,426억 원의 이적료로 맨유에 합류한 선수입니다. 맨유에서 7년째를 보내고 있는데 초반 최고 수준의 유망주로 각광받았지만 부상 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올 시즌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19경기 출전에 그치는 등 기대했던 잠재력을 터뜨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맨유는 마샬의 매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맨유가 마샬의 매각을 고려해 이강인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구단도 이강인의 영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강인을 원하는 다른 팀이 등장한 것인데 바로 세리에A 최고 명가 중 하나인 AC 밀란입니다. AC 밀란은 세리에A 19회 우승으로 유벤투스에 이은 2위입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7회 우승으로 레알 마드리드에 이은 2위에 올라있는 이탈리아 강호로 유럽에서 위용을 떨친 세계적인 팀입니다. 스페인의 피차제스는 세리에A에서 이강인에게 최고의 목적지를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이 마요르카를 떠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AC 밀란이 아시아 선수를 목표로 삼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23세의 공격수는 스테파노 피올리 AC 밀란 감독과 손을 잡고 산시로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있으며 AC 밀란을 떠날 예정인 브라임 디아즈를 이강인이 대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구단들이 이강인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강인이 유럽에서 드리블 성공률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데이터 풋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강인은 2022-2023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드리블 성공 횟수가 많은 선수 중 6위에 올랐습니다. 이강인은 82개의 드리블을 성공해 비니시우스 주니어로와 리오넬 메시에 이어 6위에 위치했습니다. 드리블 성공 횟수는 6위지만 성공률을 따지면 압도적 1위였습니다. 무려 67%의 성공률을 기록했는데 비니시우스의 드리블 성공률은 37%에 불과했고 메시는 56%였습니다. 이번 시즌 마요르카의 실질적 에이스를 맡고 있는 이강인은 물 오른 드리블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왼발을 이용한 특유의 방향 전환이 압권인데 화려하면서도 간결한 드리블 동작에 상대 수비수들은 쓰러졌습니다. 공을 지키는 능력도 뛰어나 상대 압박이 들어와도 가볍게 탈압박한 후 공격수들에게 공을 연결하는 그림이 자주 나왔습니다. 경기에서 패한 날에도 드리블 성공률은 100%를 기록했는데 지난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드리블 2번을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헤타페를 상대로는 약 60m를 단독 돌파해 득점까지 성공하며 최고의 드리블러로 성장했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마요르카뿐만 아니라 라리가도 이강인에게 킹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며 드리블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라리가에서 킹이라 불리우는 이강인의 차기 행선지가 과연 어떤 구단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강인이 맨유로 가면 당장은 로테이션 멤버겠지만 1년 안에 에릭센을 밀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명장으로 평가받는 텐 하흐 감독이 원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릭센 백업으로 1년 정도 하다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고 내년부터 주전으로 활약하면 됩니다. 어차피 어딜 가든 주전 경쟁은 해야 합니다. 어차피 주전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B클럽에 있는 게 낫습니다. 이강인도 어려서부터 박지성을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꼽았기에 맨유로 간다면 동기부여 또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재 선수도 맨유행이 점쳐지고 있기에 둘이 같이 뛴다면 맨유는 박지성 시절 때보다 더 대한민국 팬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둘이 함께 한다면 유럽에서의 차별 행위에 대항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강인은 차별뿐 아니라 차별보다 더 심각한 팀 내 왕따까지 당하며 버텼습니다. 이강인이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혼자 어떤 싸움을 해왔었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기에 옆에서 김민재와 함께 한다면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견뎌내고 훌륭한 선수가 되어준 이강인 선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다음 시즌 행복한 축구를 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